정오 종합뉴스. (11월 2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의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정부 여당과 이현 부위원장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추진하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의 해양수산부 내부 지침으로 보이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23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결을 앞둔 19일에 전환 총사태 불사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 성명을 해양수산부가 내린 지침대로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 이상의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결단이 당내에서 수용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며 더 힘찬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의 오늘 발언은 공식 입장 없이 장고에 들어간 안철수 전 대표와 비주류의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는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대표가 만나 청년수당 연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 촉진수당 그 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또 새누리당은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뭐라고까지 막말을 했는가 하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서울시 정책은 지난 3년 동안 이런 거버넌스, 이런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협의 끝에 나온 안인데 이걸 한마디로 박원순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아니 저는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왜 저를 표를 얻는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자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임을 감안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의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된 이른바 문안박 3인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당내 공천심사기구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인 측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이 중복되기 때문에 면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오늘까지 마련하기로 한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애초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대 2대1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선거구가 무효가 됩니다. 전교조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오전 11시부터 사전 집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결의대회와 함께 행진을 이어갑니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하고 법의 노조 탄압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휴가를 사용해 연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에 어긋난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 여당의 계약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해당 법안을 고집할 경우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노총도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정 탈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측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 보호와 중재 요청에 대해서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지속하면서도 중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회견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 가지 불편을 흔연히 감내하고 있는 조계사 신도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각계각층의 의견이 어떠한지 사회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당사자, 정부 등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조계종 앞에서는 어버이연합 등 조계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조계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상민을 즉각 쫓아내라! 경찰은 진을 즉시 조계사로 들어와서 범죄자 한상민을 직접 체포하라!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는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해당 행위 논란 끝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 이의 신청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사에서 전체 회의가 끝난 후 시당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김 전 원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 제명된다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제명 처리안은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 결재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됐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전 대통령이 지방세 양도소득세분은 3억 8,200만 원으로 현재 4억 1,000만 원의 체납금 미납 상태이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족 등과 접촉해 체납금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녀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한데 본인 재산이 29만 원이라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개탄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의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도쿄 돔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일본 선발 오타니에 막혀 3대 0으로 끌려갔지만 패색이 짙던 9회 타순을 한 바퀴 돌며 넉 점을 뽑아내 4대 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는 3대 2까지 추격한 노아웃 만루에서 2타점 역전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개막전 패배를 서력하고 결승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오늘 벌어지는 미국과 멕시코 승자와 21일 저녁 대회 우승을 놓고 맞붙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배후로 지목된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가 경찰 검거 작전에서 사망했다고 프랑스 검찰이 현지 시간 19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바우드가 전날 진행된 경찰의 파리 북부 생드니 아파트 급습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때문에 아바우드의 시신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건물에서 발견한 시신의 지문을 검사해 아바우드임을 확인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전쟁이 부자들의 선택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산타마르타 성당 미사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라며 무기를 생산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쟁의 논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교황은 또 전쟁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세계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에는 미움만 있고 결과적으로 파괴와 수많은 무고한 희생만 남고 무기상만 많은 돈을 챙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0.9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